네, 안녕하세요. 노웨이브 라디오 에피소드 벌써 몇 번째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죠. 벌써 다섯 번째요. 네,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승환이고요. 김도훈입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아주 경건해지는 경복궁 앞인데 궁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바깥쪽을 못 보니까 못 네. 보여주니까 좀 그런데 여기 경복궁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여기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클래식한 거랑 네.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네. 인테리어 스튜디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여기 오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나는 히터 너무 세가지고 놀랐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사실 오늘 밖에 영하 8도잖아요. 나 지금 여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여기 전기세 포함으로 관리비 내고 있어요. 아니 머리가 없어서 더 히터 세게 트나 봐. 나 비니 그러니까요. 써서 그런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덥더라고. 여기 공간에는 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 히터가 없는데 여기가 근데 저기 숨겨져 있다. 책만 겁나 많고. 그러게요. 게스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언나벨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동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친구 사이라서 네네. 오늘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이름 부를게요. 편하게. 네네. 너도 이름 불러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최근에 그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맞나? 감히 뭐 한국의 약간 좀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취향은 뭐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좀 일도 네. 요즘 많이 하고 네네. 우리 나이 때는 이 업계에선 그렇게 맞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고 되게 음.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 어릴 때부터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맞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꽤 오래 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언라벨, 그러니까 스튜디오 일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언라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인테리어 이 스튜디오를 하게 된 뭐 네. 이유랑 이름의 언나벨이 무슨 음. 의미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그 업력은 한 10년 지금 딱 올해 오, 10년 차고 벌써. 네, 내년 11년 차네요.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일찍 시작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지금 한 5년 됐어요. 올해가 딱 5주년이 됐고 11월로 5주년이 됐고 이 회사 전에 뭐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법인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더 루츠라는 그 네네네. 뮤지션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뮤지션 앨범 중에 그 더 언나벨링이라는 네네네네. 그게 있어요, 곡이.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이름을 저렇게 좀 틀어지는 개념으로 좀 가도 좋겠다. 너무 막 디자인 하면은 막 되게 응집해야 되고 막 맞아요. 대단한 철학을 넣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좀 다 해보자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언라벨의 뜻이 그런 뜻이죠. 좀 흐트러뜨리고 네. 약간 이런 풀고 뜻인 뭐 거죠. 이런. 난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네. 어떻게 알고 나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저번에도 우리 일할 때 물어봤지만 그냥 언나비라는 건 그냥 이름이 없다. 뭐 뭐가 없다 이러니까 그냥 스펠이 달라요. 뭐가 없이 그냥 제로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하고 대충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음악 얘기 나오고. 아니 더루츠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아티스트기도 하고 맞아요. 그 조금 음악이 되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힙합, R&B 뭐 베이스로 하지만 거기에 뭐 일렉도 섞고 재즈도 섞고 막 이런 음악을 하거든요. 임진모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사실 그 언라벨이라는 좀 뭔가 이름이랑 또 잘 맞아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저도 잘 있었어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머리랑도 잘 머리 어울리는 것 자꾸 같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오늘 어울려. 저기 비니 쓰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툭방이라서 가끔 지금 가끔 비니 쓰면 약간 비구니 느낌도 있어. 뒷모습. 아니 삼청동 지금 여기가 경복궁 앞인데요. 경복궁 앞이고 네. 주소는 삼청동. 네. 삼청동. 이쪽으로 좀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 그 오랫동안 한남동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 한 3년 넘게 있었는데 이쪽에 집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매번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그냥 이 동네 출퇴근할 거면 이 동네 그냥 와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근처를 알아봤었죠. 그러다가 원래는 여기로 처음 구한 게 아니라 요 근처에 다른 데 임시로 구했다가 이 건물을 계속 이제 보다가 들어와 봤는데
좋았고 또 때마침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아 그게 진짜 럭키다. 네, 그래서 굉장히 럭키였죠.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건물이어도 들어가 보면 뭐 절대 임대 안 나오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런 데 와도 굉장히 되게 이색적인 이 건물이었어요. 건물 되게 유럽 네. 건물 맞아요. 같아. 네. 계단부터 옛날 건물인데 옛날엔 계단 이렇게 안 했잖아. 맞아요. 아니 사실 저는 그 근데 이거 건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지금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 당시 뭐 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건물 네. 건축. 저는 그래서 오실 때 그 계단까지 하고 오셨나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 할 수 분위기 있어. 많이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계단까지 했냐고. 네. 여기가 경복궁 사거리 바로 앞이에요. 그 궁 앞에서 이러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저기서 아니, 딱 보이거든요. 그때 궁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회식했는데 회사에서 네. 그 저녁에 경복궁 바라보면서 랩했다고 애들이 아. 회식하는데 창문 열고. 아 자체적으로 맞아요. 오케이. 근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 계속 있으니까 매일 보니까. 근데 새로 오시는 이제 뭐 분들이나 이렇게 고객분들 오시면은 되게 좋아하시고 그때 알죠. 아 좋구나 여기가. 아니 사실 저는 그 보통 인테리어 회사들의 사무실이 다들 너무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닥재도 그렇고요. 이렇게 쇼잉하는 게 있지. 약간 좀 쇼잉으로 좀 하신 게 아닌가. 뭐 재료 샘플도 보여주기 그렇죠. 좋지. 그 과연 이 책들은 다 읽으셨을까? 책은 살려고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그냥 오케이, 책을. 오케이.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요. 맞아요. 다크한 거 좋아해요. 네, 그 다크한 거 좀 좋아하죠. 오늘 그래서- 그나마 색깔이 있는 옷이야 이거. 이게요? 그나마 오늘 색깔 오늘 이거 요거 한다고 신세계. 색깔 있는 거 입었어. 오케이. 원래 그냥 블랙이야.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연이? 저희 뭐 앤더슨 벨 이제 처음 매장 네.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처음 만났고 그때도 우리 스토어가 이제 정식으로 첫 출범하는 스토어 인테리어를 맡겼고, 도산공원. 그리고 동일이는 이 스튜디오를 이제 재오픈 제대로 언나벨 오픈하면서 첫 클라이언트였어. 그게 5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동일 대표님께서 너네 인테리어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진짜 신경 안 썼지 나는. 근데 되게 멋있는 매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네. 되게 올인했어요 이 좀, 친구도. 좀 그 되어 있었던 원래 네네.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예. 디자인들이. 그 계단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제가 익히 들어서 좀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 5년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뭔가 누구한테 증명을 많이 한 커리어가 없던 맞아요. 시절에 둘이 만나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이제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지. 제가 이 둘이 얘기 득보였죠, 득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 앤더슨 벨 매장이 아마 1월 달에 옮길 것 같아요. 그죠? 이 뒤로 안국동으로. 안국동으로 옮길 것 같아서.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 이제 첫 프로젝트인 작업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다시 걸. 이제 뭔가 5년 만에 다시 그렇죠. 졸라 유명해져서 나타났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스토어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1월 전에 그러니까 2월이 되기 전이죠. 한번 가보시면 아니 3월에 이제 오픈 예정이에요. 3월 내년 3월. 아니, 이전 매장 지금 매장. 기존에. 기존 매장 도산공원 매장은 이제 2월까지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2월까지는 이제 도산공원에 있는 그 앤더슨 벨에서 동일님이 하신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첫 디자인이었지. 디자인. 그러니까 네. 이 언나벨을 런칭하고 나서. 그렇죠. 네. 그 인테리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굉장히 매끄럽죠. 그 인테리어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 음. 장르 자체가. 일단은 처음 시작은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예술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술 쪽으로 계속 가다가 뭐 이제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과들이 있고 뭐 디자인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독 그냥 그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실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동네에도 있잖아. 실내 장식. 뭔가 실내라는 단어가 되게 예쁘고 뭔가 네.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실내 디자인 쪽으로 전향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건축적이고 제 성에 안 맞더라고요 인테리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거를 되게 예술적인 내가 걸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좀 접목해가지고 뭔가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해서 이게 평면과 입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디자인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기능만 집어넣으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 복합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 가지에만 지금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갈 무언가의 뭐 실체가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실내 안에 공기도 내가 디자인한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약간 압도하는 그 공기들이 있어요. 대가들이 한 공간들을 가면 네네네. 건축가들이 한 거 보면 또는 뭐 이런 경복궁 가도 사실 그쵸.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면 좀 이제 그 스튜디오 언라벨에서 하는 조금 뭔가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곳들의 공통적으로 쓰는 뭐 재료, 질감, 좋아하는 좀 뭔가 이런 너가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재료와 질감? 전 금속 제일 좋아하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했고 사용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보일까봐 루틴으로 보일까 봐. 같은 금속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금속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종류들도 다양하게 써보려고 하고 있고. 금속 값도 많이 올랐고. 금속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싸졌어요. 네. 금속을 잘 쓴 데는 수액이야. 이제는. 맞아요. 사실 그 가구에도 좀 금속이 최근에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뭐 예전부터 있긴 있었겠지만. 근데 금속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음, 꼭 금속이 좋은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뭐 사실 되게 금속 오랫동안 써왔긴 한 재료기도 한데 이게 계속 사실 처음에는 그냥 뭐 뭔가에 끌려서 썼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금속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빛을 반사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 빛을 반사하는 어떤 정도의 차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서 3D로 이렇게 렌더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금속을 이렇게 입혀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금속을 입혔을 때 옆에 이게 반사되는 어떤 성질들이나 간섭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애는 먹는 거로 치면 쌀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소금 같은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되게 담백하게도 풀 수도 있지만 되게 화려하게도 풀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속을 써보니까 금속 옆에 어떤 소재를 갖다 놔도 금속 때문에 그 소재의 콘트라스트 미가 걸려서 되게 새로우면서도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금속을 해놓고 그 옆에 막 되게 러프한 돌을 하나 갖다 놓는다든가. 네. 그랬을 때 그 되게 둘 다 충돌되는데 그 충돌되는 거 안에서 좀 미적인 게 있더라고.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간이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유일하게 못 건드는 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보는 것도 너무 많아야 될 것 좀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해보면 그 안에 자기 프로세스를 만들어 루틴이나 가겠지만 생기겠지만. 그냥 딱 보면 이제 옷이랑 다른 게 옷은 샘플을 볼 수 있고 뭐 두 번째 샘플을 볼 수 있고 뭐 하는데 렌더링이 있지만도 맞아요. 인테리어는 시공 딱 하고 공사비 딱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빠꾸가 없어. 그러니까요. 노빠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하면 분명히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자금이 들어가는 맞아요. 공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디자인을 그 좀 디자인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뭔가 스튜디오 언라벨만의 좀 독창성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클라이언트랑 협의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좋은 거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더 있나요? 풀어보면 네. 뭐 동이 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끝까지 미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클라이언트에게 좀 맞춰질 건지 거기에 대한 그 도입 부분이지 이게 그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은 전 둘 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는 한평생 모은 돈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본을 가지고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항상 촉박하고 뭔가 고민과 뭔가 영감을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받기에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영감을 미리 충전을 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전해 놨다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적합한 프로젝트가 왔을 때 이걸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보통은. 그러면은 거의 그거네. 영감으로 태그권을 평소에 만들고 있다가 온 사람한테 그걸 쏴주는 거네. 아니 사실 저는 그 영감을 받는다는 게 사실 뭐 어디에서나 지금 받을 수가 있지만 너무 바쁘시잖아요. 스케줄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런 걸 좀 충족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뒤에 수많은 책들인지 아니면 어떤 뭐 영상을 본다든지. 책 아니야. 그 잡아당기 문 열려. 문 열려. 몰트바야 저기.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뭐 혼자 상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별의별 상상 다 하고 항상 어릴 때부터 이게 상상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는 과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상상하는 병이 있다는. 그럼 그 상상이 어디 끝선까지 갔다 와요? 딥할 때는? 뭐 되게 헛소리 같은 상상력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서 다시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상상들 안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항상 있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생각한 꿈에서 상상한 건지 뭐 일어나서 상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상상한 거를 막 적어놔요. 이거를 해놔야겠다. 나중에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이런 걸 제안해봐야지. 키워드 생각났던 걸 좀 적고. 그렇죠. 뭐 텍스트로도 정리 많이 하는 편이고 스케치로도 해놓고 또는 뭐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연관성 있는 이미지들을 미리 찾아놓고. 평소에 조금 많이 메모나 이런 걸 하시는 편이시구나. 메모를 엄청 많이 해요. 그 맥에 있는 메모장 보면은 되게 이제 체계화 돼가지고 메모 약간 덕후처럼. 아니 그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작업을 지금 이제 거의 10년 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좀 제일 애착이 가는 공간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너무 내가 애착이 많이 간다. 혹은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기억이 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하나부터 하나만 애착부터. 애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지.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거야. 네. 개인적인.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간 거. 진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거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사실 애착을 어떤 공간으로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뭔가 만든 부분, 어느 한 디테일한 요소 이런 거에서 좀 더 집착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로 막 애착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질문 바꿔. 애착보다는 아니 사실 현명한 답이었어요. 저는 맞아. 이걸 보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약간 이런 거에 상상했는데 바꾸자. 그러니까 해놓고 다 또 딴 거 하고 이러면 잊어먹잖아 사실. 그쵸. 그렇거든. 근데 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그 부위에 가장 내가 잘 녹였다고 생각 들었던 어느 한 부분이 있나? 뭐 가구를 만들었다거나 어디에 어떤 부분은 내 그때 감정을 100% 다 쏟았던 것 같아라고 느껴졌던 순간. 되게 어렵네요. 순간으로 가자. 순간. 뭐 앤더슨 벨로 치면 이번에 그 2년 전에 했었나요? 2년 전에 2층을 리뉴얼할 때 카운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의 조형성에 대해서 뭐 소지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카운터가 굉장히 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형으로 압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문 용어로 착용이라고 하지 않나? 아니 그거는 이제 뒤에 배경에 대한. 나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배경 말고. 배경은 착용이 좋아 거기. 맞아요. 좋죠. 거기 도산공원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네, 배경 좋죠. 사실 그 배경을 놓치고 싶지는 않기도 했고. 또 그 앞에 어떤 카운터 그냥 평범한 게 있으면 안 어울릴 것 같고 막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사실 공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사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제일 막상 하면 어렵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었던 부분이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고민이 많았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사실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YN이라는 카페를 또 하고 계세요. 이 근처에 이 뒷골목으로 가면 윤보선길. 네네. 저는 뭐 사실 이제 다 떠나서 거기 그 장소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이런 티 내려주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본 게 그래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던데. 제가 오픈하자마자 아. 가봤었는데 그때 무슨 뭐 티 종류의 무슨 팝업 같은 것도 했었고 뭐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돌로 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다이? 나는 알고 있어서 그런가 봐. 난 동인이가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동인이의 느낌을 아니까 그렇구나 흘러갔었나 봐. 지금 YN이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3년 됐죠. 그 당시에 이렇게 넓게 아예 큰 테이블을 딱 하나 둔 곳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한국은 워낙 있긴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좋아하는 맞아요. 문화는 아니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이렇게 확 보이는 이 엄청 큰 테이블과 그 안에서 차를 내리고 있는 이 테이블의 조화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딨나 굉장히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보이던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YN 같은 경우는 제가 했다기보다 저희 회사에 저의 와이프가 되는 이진경 디렉터가 사실은 작업을 한 공간이에요. 그녀의 카페고 그녀의 카페로 이제 명의가 되어 있고 실제로 YN에서 모든 걸 기획은 했지만 여기서 이제 벽 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녀의 감성이 거기에 100%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한 건 없어요. 100%? 네,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잔소리 한 것밖에 없고 사실상. 난 그거 보고 너희 느낌도 있던데?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스튜디오를 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톤앤 매너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작업만큼은 그녀의 작업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오픈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뭔가 직원들은 많은데 뭔가를 마실 수도 없고 회의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뭔가를 더 사무실을 구하는 거는 조금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카페를 한번 오픈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사실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클라이언트들이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처음에는 사실 근데 그 목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간을 우리가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마음에 들었어요? 네,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조금 난해했었어요. 어려웠었어요. 카페가 어려워 보였다. 네, 카페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뭔가 생각이 깨어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아요. 근데 그녀한테. 근데 이제 그녀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항상 뭔가를 의문을 갖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고, 근데 그 포인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많이 되게 배우는 편인 거죠. 나는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안 보이던데. 왜냐하면 나의 이유는 더 그렇게 좀 디자인이나 동선 자체를 꼬아놓은 카페들이 나는 꽤 많다고 느끼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가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되게 갤러리 같달까? 뭔가 그리고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줘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 길에서 주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카페랑 딱 단절된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게 해놓으니까 그냥 흐르게 나도 들어가서 커피 먹을까 이렇게 해놔서 난 되게 좋았어. 어렵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미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표의 관점으로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운영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뭐 어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제 수익도 나와야 되는 사업인 거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은가? 너무 우리만 생각한 거 아닌가? 다가가기 힘든 카페 아닌가? 그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 어쨌든 오픈을 하고선 그 카페를 설명해야 하는 어떤 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썼고 어떤 시를 찾아가지고 앙리미쇼라는 시인의 어떤 시 글귀가 약간 저를 되게 울렸어요. 우리 같은 거예요. 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막막함, 어떤 열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이 카페를 설명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직도 그 가면 엽서에 그 시가 있어요. 냅킨 아니요 무슨 엽서가 이제 그 시가 있어요. 아직도 나 저번 주 주말에도 갔는데 냅킨에도 글귀가 그런가요? 네. 냅킨을 안 써봐가지고 냅킨에 글귀가 있더라고.
YN은 어떤 뜻이에요? 사실 그 이게 그 저희가 YN이라고 내가 부르지만 말했지 예스 올로. 뭐 아니야 어떻게 아니야 막 아니야. YYYYNN 그게 무슨 그 뜻이에요? 당시에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 사실 오늘 사실 같이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아 맞아요. 제가 예. 그래서 꼭 제가 한번- 이 얘기를 꼭 네.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경이가 맨날 그 당시에 잉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잉. 아 그냥 이 뭔가- 추임새 정도로. 네. 근데 그 잉이라는 단어 뜻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네. 뭔가 되게 귀엽고 어설픈데 되게 뭔가 호기심이 가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보거나 뭘 보고 상황을 보거나 이런 또는, 느낌. 또는 디자인을 보거나 하면은 그런 잉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단어로 쓰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되게 상징적으로 보이게끔 이름을 그렇게 풀었어요. 되게 의미가 그러면 깊은 이제부터 이름이었구나. 이거를 본 사람은 야 우리 인카페 가자 이렇게 말을 그럴 수도 되겠네. 있죠. 예.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인카페. 의도를 하려고 했었죠. 아니 저는 진짜 궁금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제 친구가 YN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스 올로 온 줄 알았어. 저도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애써 이거를 어.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면은 네네. 굳이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이라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요즘 우리들은 별로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아. 그 궁금함에 그냥 맡겨버려. 그래서 그걸 그 부분을 궁금하다고 느낀 그 부분을 그냥 항상 궁금하게끔 두는 경향도 있어. 그쵸. 그냥 열린 다 결만처럼. 알면 스트레스야.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 중에서 진짜 유난히 궁금한 거는 YN은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진짜 그 YN의 개수의 의미도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네. 막 써놨는데 한글로다가 써야 되잖아요. 아, 그 YYYYYNN 이렇게 네. 돼가지고 너무 아, 웃긴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데. YN 카페 YN이라고 했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줄여서 썼죠. YN 이렇게. 아마 그 시기 때 YN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저 진짜 궁금해서 한번 뭐 여쭤보고 싶고 아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뭐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그 말하면 되게 좋은 길에 있어요. 윤보선길 안국역에서 나와서 윤보선길 쭉 올라다 가다가 보면 골목 한 군데 그러니까 빠지면 나도 그 길을 정말 좋아하는데 YN 카페가 정말 좋게 느껴진 이유가 그 윤보선길 올라가면서 이미 시퀀스가 만들어지면서 딱 갔을 때 거기 카페가 잘 없거든. 맞아요. 갤러리면 거기로 딱 이렇게 그 분위기와 함께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어. 되게 그리고 좋아. 그 건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건물 그 이렇게 딱 평면으로 떨어지게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눈이 들어가는 경우도 그 좀 디자인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았어. 네. 그리고 앞에 뭐 갤러리도 있고 그 화장실은 이제 거울이랑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거울 몇 개 밀어보고 여기가 문이구나 그러고 들어가. 그 몰트바야 이러면. 거울이 아니죠, 그냥 벽이죠. 벽이야, 벽. 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좀 대화하면서 좀 느낀 건데 네.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좀 관심 분야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아까 뭐 시 얘기도 하셨고. 힙합 좋아해. 안 그래 그래요? 보이는데. 네. 저는 오, 고등학교 안 그래 보이지? 때 저도 힙합 좋아하거든요. 힙합 좋아. 저는 고등학교 때 완전 힙합이 아니면 음악이 네. 아니다. 막 그런 정도까지 약간 덕후 기질을 네네네. 가졌다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사실 루츠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오, 그쵸. 네, 그런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엄청 빠르셨네요. 네. 지금도 힙합 좋아해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루츠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쇼미더머니 같은 것도 봐요? 보긴 보죠. 근데 이번 시즌 건 못 본 것 같아요. 시간이 그 없어가지고. 루츠가 무슨 그 하우스 밴드 같은 거 하나 했었는데 네, 맞아요. 지미 펠런 하우스 루츠가 그러니까 음악이 되게 복합적인 장르를 하나로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결합을 해서 네. 음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드럼도 치고 또 막 되게 다양한 뭐 존 레전드나 이런 뮤지션이랑 앨범도 같이 뭐 맞아요. 하고 근데 되게 다양하게 음악을 해나가는데 그 본질은 사실은 힙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그냥 그게 본인의 라이프도 힙합인 부분이 아니, 있어요? 전혀 아니죠. 저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전혀 없죠. 음악만 그냥. 전 그냥 그 음악도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루츠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 네. 더 언라벨링 네네네. 노래 들어보시면 거의 한 1, 2분 정도는 맞아요.
그 이게 전주만 뭐지? 전주만 나와요. 거의 막 그 저희 옛날에 그 김건모 뭐죠? 그 잘못된 만남처럼 맞아. 그만큼 전주가 길어요. 근데 되게 신선한 그룹이다 했는데 93년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티스트라고 힙합 뮤지션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들을 보고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인터뷰하기 전에 언라벨에서 좀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마침 그 딱 그게 있어가지고 기사를 읽은 거야. 기사를 읽었죠. 얘기한 적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 기사까지 읽고 와.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나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렇죠, 되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 혹시 음악 말고는 또 좀 관심 분야. 사실 음악은 관심 분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엄청 딥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말하면 되게 좀 오글거리는데 지금 막 갑자기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저는 예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예술이라는 단어만 봐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그냥 좋고 항상 난 새롭고. 차라리 이런 대답이 낫다. 예술이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 정의하기 좀 어렵잖아요. 내가 감히 말해보면 이제 우리 나이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기의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억압되게 살았었어. 지금은 좀 정말 그쵸. 안 그렇지. 사람들이 네. 다 열려 있고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찾아보고 하지만 뭐 얘도 대학교 중퇴했다고 그랬잖아. 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기석이도 그랬고. 그 얘기 그때 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중퇴라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는 게 좋습니다. 때마침 지금 오늘이 또 수능 날이잖아요. 지금 대박. 촬영하고 있는 날이 오늘 수능 날이라서 수능 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억압된 게 있었던 게 있지. 아무래도 어릴 때 지금은 자녀들이 뭐 나 애니메이터 할 거야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데 우리 때 그런 거 한다면 등싸대기 맞던 맞아요. 시절이지. 뭐 공무원이 최고인 그렇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 우리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되게 괜찮은 직업을 갖고 혹은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런 걸 바랬지. 뭐 나 인테리어 뭐 할 거야 나 패션 디자인 이거 했을 때 맞아요. 그렇게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었었던 세대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것도 응어리졌는데 지금 작두 타고 있잖아. 자기가 좋아했던 걸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려서 기분이 좋다라는 그거에 흘러서 맞아요. 예술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그 예술은 뭘까에 대해서 이제 한창 20대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좀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저의 결론은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은 모든 분야가 다 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르가 다를 뿐이지 뭐 예술이라는 게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고 막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것만 느껴가면 돼. 자기가 맞아요. 어떠한 거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다 남들을 다 만족시켜 주는 거는 그냥 커머셜이지. 그쵸. 그 예술이 또 인테리어에 이렇게 잘 녹아들고 있다 정도로 느끼는 사람만 근데 느끼는 거야. 예술이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예술 되게 어려운 거고 근데 그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사실 계속 느끼는 건데 지금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언라벨의 사무실에 동일 대표님의 방이에요. 근데 여기도 사실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요, 이 공간에서 주는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막 이게 뭉클해요. 뭔지 알겠어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거. 나도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자기의 톤이야. 그런 거 같아요. 여기도 자기 방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셀렉트하고 해서 이렇게 다 어레인지하고 너무 자기의 멋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민 모습, 이런 안경을 쓰는 거, 이런 색깔 입는 거, 이런 신발 신는 것 또한 다 자기 거인 거지. 이 방 자체가. 그쵸. 우리는 이 방을 들어왔지만 그냥 이 사람의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지금 그 공간 층고도 너무 높고 그 공간에서 주는 딱 그 압도감이 그냥 여기랑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빌딩 자체와도 잘 어울려. 네. 그리고 경복궁 앞인 것도 너무나 뭔가 그 콘트라스트가 있어. 층고 높은 게 부러워 이 건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이렇게 높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시스템이. 네네. 그 라지에이터로 이제 했는데 라지에이터 배관이 지나가려면 이 아래층 배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배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배관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층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있었을 때는 층고가 되게 낮았죠, 사실은.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없애고 다시 한 거라서. 그래도 높아. 보통 공사하면 다 벽 그래서 예, 트잖아. 요즘 그런데도. 건물이 옛날 건물이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오히려 더 네. 옛날 건물들이. 네. 그 기존의 그 언라벨의 이름처럼 뭔가 이런 정형화된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그 좀 틀을 깨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좀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의 무언의 압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게 이 업계가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그 업종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를 혁신적인 일로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작을 해주는 사람, 뭐 되게 다양한 공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본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 소극적으로 뭔가 대처하게 되고 또 사후 관리나 AS나 뭐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네네. 복합적이라 사실 도전하기 되게 어려워요. 내 그래서 거면 좀 편하게 하겠는데. 내 거면은 편하게 그리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다 다르잖아. 네, 다 달라서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네, 또 그래서 위치니까. 실질적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못 하고 있고 하고는 싶지만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금씩 그거를 시도하려고 이제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사실 좀 그런 악순환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하나 보고 결국엔 똑같이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요구하면 그래도 접근하기가 쉬운 프로세스인데 똑같이 요구하는 줄 알아서 하는데 또 중간에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쵸, 이제 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고 그 디렉터는 그 오리무중 안에서도 정말 폭풍 안에서 또 자기 배를 잘 도착지까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선장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하는지 아시니까 뭐 그런 요구는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카이브가 워낙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식이 이제 많고 다만 이제 그 알아서 하더라도 사실 너무 새로운 걸 제안했었을 때는 네네. 못 받아주시는 경우가 거의 다죠 사실.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간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트렌디한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거 좀 옛날 거야 이런 느낌이 분명히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클래식한 요소들을 많이 쓴 무언가들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스탠스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것 근데 같거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빨리 이러고 정말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버리고 빨리 받아버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아닌 것도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어. 인테리어든 맞아요, 어떤 맞아요. 거든 아닌데 네네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바뀌니까 이렇게 또 근데 또 맞아요. 기다리면 한 바퀴 돌아 다시 온다. 그렇죠. 아니 사실 여기 건물이 지금 7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50년 된 건물인데 제가 아까 창문 보고 이제 요것도 원래 이랬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 원래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그만의 딱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의 의도였던 거죠, 저 창문은. 네.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 90년대는 되게 촌스러워 보였다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의 우리한테는 다시 모던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저런 게 좀 틀을 깨는 새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창문 잠깐 보면. 그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되게 트렌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패션 네네. 브랜드들을 많이 하니까 패션 어쩔 수 브랜드 없이. 스토어를 많이 네. 하셨죠. 패션 브랜드들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트렌디한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트렌드를 쫓진 않아요. 뭐
레퍼런스 같은 것도 잘 안 모으고 안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영감에 의존을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접근성이 가능한 용이한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 되게 본질에 가까운 재료들, 그러니까 막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재료들 위주로 사용을 할 경우에 보통은 클래식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좋아해. 새롭다기면 뭐 무조건 없는 걸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 작은 발상이라도 새롭게 하면 사람들이 새롭게 느껴지거든. 근데 새롭게 했다고 나는 좋은데 남들은 또 그걸 트렌디하다고 다 그냥 싸잡아서 트렌디하네, 그냥 트렌디하게 했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보는 사람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물론 그건 맞아요. 자기 몫이지만 새로움과 트렌디하면 사실 뭐 떼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새로운 게 또 트렌디잖아 이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나는 좀 새로운 걸 원해. 근데 막 뭐 갑자기 100% 다 뒤엎어 이게 아니라 작은 포인트 하나라도 이렇게 역으로 뒤집으면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트렌디하게 봐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결국에는 오고 싶은 공간인가, 그러니까 자주 오고 싶은 공간인가, 아니면 약간 한 번 가고 다 봤네, 뭐 약간 여기서 끝나는가에 대한 조금 이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언라벨에서 했었던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가보질 않아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을 지금 칭찬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그만한 되게 작은 동네 카페라도 되게 자주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쵸. 규모가 엄청 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 그 트렌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단어를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냥 뭐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걸 하고 있으면 트렌드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뭔가가 새롭다라는 거를 가져온다기보다 이 디자인이 어떤 개념에서 어떤 상상에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미지들을 이렇게 펼쳐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저는 또 좋고 차라리 뭐, 어떤 정확한 어떤 내가 구상하는 이미지의 레퍼런스보다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쳤냐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내 말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모티브로 또 여러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작은 마이크로 트렌드가 되어서 또 어느 사람은 트렌디하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쉬워서 하는 말이야 나는. 인테리어든 건축이든 어쨌든 재료라는 거는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시중에 나와 있는 재료를 써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 나온 재료를 쓰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재료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자 이거가 좀 더 맞는 거죠. 사실 옷도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잖아요. 뭐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 네. 그리고 먼저 유명해진 사람이 다 테이크 잇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좀 아쉬운 부분 얘기하면 뭐 비슷하지 않냐고 말했으니까 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뒤에 했었어. 뒤에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을 따라했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결국에 그것도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지. 네. 그것도 과정이에요. 또 시간이 필요해.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 네. 묵혀두고 조급할 시간이 필요가 없죠. 필요해. 그래서 꾸준히 좀 그 자기만의 것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의 좀 아까 자꾸 칭찬 릴레이가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이 많아지면 사실 그 결국에 조금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부분이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클라이언트에 그냥 맞춰주지 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결과물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막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결과물에서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저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 뭐 이거는 여기 썼던 거 썼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간이 다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엄청 멋있는 그 건축가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디자이너구나. 실내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간 디자인. 되게 좀 사실 저희가 진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디자이너가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네. 저는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을 다 존중을 하고 그들이 디자인하는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다 디자인하는 게 아닌데 주목을 제가 받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맞아, 나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각각의 정체성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가끔은 제가 놓치는 경우는 이게 어디서 뭐 똑같은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속상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는 되게 좋지 않은 태도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던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 본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편이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조금 놓치는 부분 없이 하나하나씩 좀 잡아간다는 게 사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세세하게 하나씩 다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약간 노웨이브의 공통적인 공식 질문 뭐죠? 약간 그 동일님의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열정의 그 첫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더라고. 네. 사실 저는 그게 열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열정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는 규칙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강도가 높을 때는 막 14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10년을 하니까 그게 열정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러면 잘 질문을 바꿔서 14시간 막 꾸준히 하고, 그리고 꾸준히 안 쉬고 어디 놀러 뭐 몇 년 뭐 1년 쉬고 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쭉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제가 원하는 진짜 멋있는.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면과 입체가 같이 혼합된 장르라고 해서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뀔 수도 있어.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 삶이 부정스러운 게 아니라 제 꿈이 이게 맞았나?라는 이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어서 이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직 못 찾았어요, 사실. 가끔 찾은 사람 바꾸더라고, 전업하더라고. 그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요즘 시대는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시대처럼 40-50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처럼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 말하세요.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답이 궁금했었다는 말이 되게 인상이 깊네요. 사실 저도 뭔가 뭐 도훈님도 마찬가지고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뭐 보통 그냥 뭐 회사를 다니는 분보다는 일을 더 훨씬 오래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일로 막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니까 그게 뭐 늦게까지 하네 막 이런 생각 안 하면서 하는 맞아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네네. 대한 고민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게 그 사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가 아니라 그냥 어찌됐든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계속 허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또 답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일례로 네. 헬무트랭 디자이너도 네. 헬무트랭을 나와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산 지 꽤 됐거든. 네네. 그게 팔로우에서 보는데 난 정말 멋있더라고. 그 철학가 같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인상 깊네요 지금. 그 저희 또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예. 꿈 관련된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아까 좀 나눠서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 앞으로 뭐 음. 계속 찾아가겠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목표인 네. 꿈과 단기적인 목표와 꿈, 그러니까 내가 좀 꿈은, 이런 거 정말 하고 싶다. 정말 꿈. 네. 이룰 수 없을 네. 것 같은 게 꿈이지. 뭐 네. 솔직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건 단기 목표이고. 그렇죠. 단기 목표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에더슨벨 새로운 이제 뉴스토어를 하잖아요. 준비를 이게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앤더슨벨은 저희한테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고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판을 항상 깔아주세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또 한번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기보다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국동이잖아요. 네네. 안국동 오픈된 거죠. 네, 안국동인데 안국동이라는 동네가 되게 전통 있고 되게 맞아요. 오래된과 새로움이 같이 공존하는 되게 독특한 동네예요. 그리고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그 모두가 이 매장을 봤을 때 앤더슨벨이야라기보다는 이 동네에 그냥 되게 잘 묻어 나오는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가 나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들어와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그래서 되게 앤더슨벨의 팬층만 이거를 공략해서 디자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네네.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어떤 뭔가 기운을 받고 싶어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은 1년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들어올까 말까 한 게 사실 네네, 실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한테는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열려 있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진짜 좋은 회사야 이런 회사 없어 그냥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비슷한 거를 네. 느끼신다고 하니 좀 열려 있죠. 저희 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닫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응. 더 다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같은 그런 뭔가 크리에이티브 좀 창의적인 거 막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가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뻔히 다 아는 거니까. 저도 좀 되게 좀 놀랐던 게 그 존중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 대한 프로페셔널함에 대한 존중이 사실 되게 큰 회사 같아서 뭐 존중받고 싶어서 남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제 추상적인 꿈? 네, 장기적으로. 네. 이거 되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나 꿈 얘기하지 지금 나이에 아니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네. 이런 질문 해보면서 되게 뭐 좀 꿈이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좀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나는 좀 그렇게 더 생각해. 있어서. 꿈이 있는 게 어디야? 그럼요. 나는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거든. 야 꿈이 있는 게 어디야? 이걸 내 고3 때 친구한테 그래요? 들었는데 그 말이 나는 이 나이가 됐어도 그게 안 맴돌아. 도훈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냥 얘 질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뭐지? 나못 별거 아니야, 들었는데. 별거 아니야. 자기 얘기하세요. 아니 꿈이 근데 너무 다양한데 그게 사실 이게 목표가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뭐 어떤 되게 물질적인 게 저는 달에 가는 게 꿈이고, 꿈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 성공이나 뭐 이런 게 꿈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게 또 뭐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건물 하나 갖는 것도 꿈이야. 요즘에는. 저는 생각났어요. 저는 그냥 일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거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불가능해. 말씀드릴게요. 꿈 그 맞네. 이센스 가사 중에 이센스 네.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서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사 굉장히 맴돌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러지 않. 일하기 싫어서 일하는 거인 사람 많을 것 같아. 네,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한다. 네. 정말 궁극적으로는. 근데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 저한테는 아직 어렵네요. 난 그 말 알 것 같은데. 쑥방한다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너무 좋은 시간과 네. 좋은 말씀 그러면 해주셔서 뭐 네. 네.
일하기 싫으시니까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일하기. 그렇죠. 근데 지금 밀려 있는 일만 하시더라도 몇 년은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역설- 야 그 정도 괜히 아니야? 그거 듣고 야 다 도망간다. 오케이. 그 아니야, 정도까지 그 정도는 저희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튜디오 언lab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뭐 네. 좀 뭐 재미있는 프로젝트 준비 중이다 이런 거 앤더슨 벨 말고 그냥 그 뭐, 언lab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죠? 그냥 얼마 전에 그 서울 건축 비엔날레 음. 마무리를 했고요. 전시 디자이너로 참여해서. 네. 그리고 뭐 지금 브랜드로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매장 오픈 준비 중에 있고. 그건 언제쯤 뭐 계획이에요? 원래는 그게 좀 이쯤 오픈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역시 거기도 같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워낙에 강한 집단들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도 그렇고 그 시장님하고도 친분도 있잖아요. 네, 꽤.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보류가 된 상태. 혹시 그 위치를 오픈해도 되나요? 공개는 지금? 위치 아직 제가 그거를 발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마 이게 나올 때쯤 되면은 오픈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략 오픈 그 시점이 언젠데요? 원래 스토어? 11월 20일 정도였는데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은 아무튼 뭐 근데 컨펌 못 곧? 받았으니까 네, 얘기는 그렇고. 곧 오픈하시겠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 그럼 구는 말해줄 수 있잖아. 구가 어디 중구인가? 아니 거기 중구 아니고 중구인 것 같아요. 중구인가? 뭐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했는데. 저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네. 서울이잖아요. 아니, 뭐 금방 오픈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스토어 준비하고 있는데 네. 좀 저희도 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인테리어라는 거는 네. 디자인도 힘들지만 막 구청과 일을 해야 되고 뭐 주무관이랑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아요. 고생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정말. 법적인 부분을 맞아요. 무시할 수 없죠. 제가 진짜 저도 매장을 오픈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야. 아니 난 다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데 구청과 일해야 될 부분에서는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멘탈 나가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것도 잘 이제 지켜가면서 하면은 뭐 그것도 사실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항상 하루가 돈이니까 맞아요. 임대료가 나가니까 네. 급한데 구청에서는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다 순서가 있고 또 맞아요. 우리만치 그렇게 같은 가끔, 템포로 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오는 이런 갭 차이가 좀 갭 있죠. 차이가 네. 있지. 거기도 일이 이제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거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속도가 많이 늦더라고요. 네. 아 성격상 못 기다려. 진짜 못 기다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친구로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 네. 이런 자리에 승낙해줘서 고맙고. 네. 저희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앤더슨 벨 오픈하고 거기 매장에서 뭐 재밌는 또 프로젝트 해도 되고 뭐 또 네. 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 분이랑 같이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